안녕하세요. 곽정호입니다. 자, 벌써 17강인데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37번. 부동산 개발 산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법률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허가가 안 된다거나 불법인 경우. 우리가 그 왕릉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검단 신도시에 이제 3,398세대 신도시를 짓는데 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1년에 19년도에 공사 시작했고 21년도 5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이건 보호구역 내라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철거가 된다면 보상 규모만 3조 원에 육박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법률적 위험의 대표적 예시겠죠. 진짜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공급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높아진다 아니면 규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수요가 없는 위험입니다. 지금 2022년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아졌는데 현재 이제 금리나 규제 같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얼어 있다 보니까 이 신규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수도권이나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것을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용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비용 위험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죠.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자원부국들에게 전쟁이 시작되니까는 원유값도 오르고 자재값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설하는 현장에서 이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이것을 비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습으로 제가 이제 뒤에 자꾸 설명드릴 건데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개발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량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관리라고 이야기하지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이익을 추구하면 부동산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익을 추구하면 이것은 부동산 이용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 없이 리모델링이나 조금 관리해 주는 것을 부동산 관리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이 수반되면서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은 이제 개량 활동인데 이 개량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 개량이라는 게 있고 이제 건축 개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성 개발, 건축 개발. 우리가 이제 조성 개량이라는 것은 이제 택지 개발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렇고 이제 또 건축 개량은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건축 개량이겠죠. 근데 이게 왜 개량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빈 땅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 땅에서 농사밖에 못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건물을 올리니까 주거나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건축 활동이라는 말은 없고 이제 개량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을 분류할 때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 복합적 개발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세운다면 이 건축물은 내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개발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무형적 개발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용도 지역이나 지목을 변경을 한다면 당장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합적 개발은 이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이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되는 건데 신도시 개발 같은 걸 하려면 이제 무형적 개발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유형적 개발인 건물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개발이익 한 수제에서 아파트 매매책이나 이런 개발이익 한 수제에서
건물로 인한 이익만 환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되면은 그 지역의 땅값 자체가 오를 거고 이 개발 이익 환수제의 범위에 들어가서 환수가 됩니다. 왜? 무형적 개발도 부동산 개발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부동산 개발 절차인데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먼저 개발 절차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뭐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빌딩을 개발해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려면 내가 첫 번째로 이제 구상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볼까? 지금 시장이 이런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것이 타당한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지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지가 확보된다면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왜일까요? 왜냐면 우리 부동산은 부동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역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이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겠죠. 내 아무리 뭐 미리 타당성 분석해봐야 내 부지가 뭐 적합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확보 뒤에 순서가 타당성 분석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금융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융 단계에서 돈이 확보가 된다면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 이 건설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분야,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요 7가지 절차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지 매입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 된다는 거. 그리고 타당성 분석인데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37번에서 보셨지만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위험들은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뭐 기술적이나 법률적인 거는 알기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이제 건축사나 뭐 건설회사가 해야 될 거고 법률적인 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는 야 이게 돈이 되느냐 경제적 분석, 재무적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타당한 거야. 경제적 타당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긴 좋은데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우리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뭐냐? 위험이란 놈이 내 발목을 이렇게 딱 잡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여기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위험도 같이 커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만약에 이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위험을 이야기할 때 개발 위험에서는 크게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입니다. 법률 위험이라는 거는 인허가가 안 될 가능성. 아, 내가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내가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인허가 안 나오면 저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위험은 분양이 안 되는 거. 미분양 안 되면, 미분양 많으면 나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용 위험은 부지를 구입해서 완공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 비용이 드는데 하다 보면 지금처럼 전쟁이 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비용이 변동돼. 물론 비용이 떨어지면 나야 좋겠지만은 오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큰 위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먼저 이제 법률적 위험으로 회피하려면 간단합니다. 법률적 위험은 무슨 위험이죠? 인허가가 안 날 위험이야. 그러면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하면 끝.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인허가가 완료됐으니까 법률적 위험이 제로죠.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낮겠죠. 이미 이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격이 반영이 돼서 토지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그래서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미분양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 분석에서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성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이 분양이 실패하면 이 모든 노력이 도로 아미탑을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분양을 빨리 하고 최대한 미분양이 적게 만들어야 된다. 이 분양이 빨리 된다. 우리 이 시장에서 분양 흡수가 빠르다 해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흡수가 빠르려면 시장성이 좋아야 되겠죠. 수요가 많아야 돼. 시장성이 좋다는 거는 시장에서 잘 팔린다. 수요가 많다. 시장성이 안 좋다는 건 잘 안 팔린다. 돈 안 된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의 건설 비용 위험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피하려면은 간단합니다. 고정된 건설 비용으로 도급 계약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갑질해야지. 내가 이 비용 위험을 하도급에 계속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실공사 위험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광주에서 아이파크 건물이 이제 건축 중에 무너졌잖아요. 이제 지금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시멘트가 조금 불량했다. 물을 너무 많이 섞었다. 왜? 어차피 지금 도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 계약된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가를 줄여야지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정된 건설 비용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부실 공사의 위험이 따르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 경제적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부동산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의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한다면, 그리고 근린 지역, 인근 지역까지 분석이 들어와서 해당 부지를 분석하는, 즉 거시적 분석에서 미시적 분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최유효 이용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유효 이용을 도출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얼어 있어.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시장 분위기, 수요와 공급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 이렇게 해봐야지 이거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이 시장 채택 가능성이 나올 거고, 이 시장 채택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투자한 건물 분양되니 안 되니 이 분양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제적 분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다. 제 인생의 목표기도 합니다. 꿈은 원래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을 슬퍼하면서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적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분석, 시장적 분석이라는 거는 분양이 돼야지 돈을 버니까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만약에 여기에 막 시장적 분석 말고 다른 말이 들어가도 그럴싸하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시장 상황에서 매매, 분양, 임대와 같은 거래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감도 분석. 이 민감도 분석은 말 그대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반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지? 투입 요소가 변화돼서 이 투입 요소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냐. 투입 요소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압 분석인데, 이 수압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렛, 한국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 한 8월 달에 제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바로 복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벌써 14년 전인데 근데 제가 어저께 군대 후임한테 괴롭힘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대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어도 선임도 아니고 후임한테 제가 괴롭힘 당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뭐 잘 못해주고 좀 그랬나? 네, 아무튼 이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수학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길래 용어만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후배한테 이제 20살 후배죠. 물어봤거든요. 야, 수학 분석이 뭐야? 그러니까 후배가 저를 좀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봤어. 야,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표정으로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하면서 알려주던데 와, 나 자존심 상하더라고. 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론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완성하고 나면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뭐 정책 이런 거를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컨텐츠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뭐 어차피 저처럼 돈 없는 방구석 전문가 입장에서는 실전 투자 관련은 불가하고 이 수학 분석은 사실은 좀 종합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잠시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네 번째로 흡수율 분석은 앞에 좀 설명드렸죠. 일정 기간 동안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분량 거래량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분량이 잘 된다는 것은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고 각각의 포인트들을 용어하고 연관을 지어서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